안녕하십니까. 절세의 달인 문길성 CFP입니다. 예전에 구독자 500명 기념으로 촬영을 했었는데 벌써 1000명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근반에 준비한 컨텐츠는 과거에 좀 했었어야 됐는데 계속해서 미뤄왔던 내용이에요. 법인의 그 3대 이슈, 3대 문제점들이죠. 하나는 가지기금, 두 번째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리고 차명주식. 크게 이 세 가지가 많은 이슈가 있었고, 절세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크게 낭패를 보기도 하고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랬었죠.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이제 좀 준비한 만큼 좀 더 알차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란 게 뭘까요? 말 그대로 미처분, 처분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뭐를? 회사에서 이익 나는 그 이익금을 처분하지 못해서 잉여금이 계속 쌓이고 있다. 그런 뜻이죠. 회사에서 이익이 났으면 경비 처리하고 처리하고 당기순이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온 이 당기순이익을 예를 들면 주주들한테 배당을 준다거나 이사들에게 상여금을 준다거나 이런 어떤 형태로든 지급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회사의 이익이 남아있는 형태, 이런 게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죠. 재무상태표상의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자본란에 있죠. 자본란에. 네, 자본란에. 만약에 당기순이익이 올해 2억이 났다. 그러면 기존에 이익잉여금이 5억 원이다. 그러면 2억 원이 또 플러스 되는 거죠. 그러면 7억 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쌓여가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이익잉여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재무상태표를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수 있다는 거죠. 내 회사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얼마 정도 있는지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발생하는 원인이 뭘까요? 첫 번째는 실제로 그냥 이 이익잉여금 쌓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회사를 좀 더 키우기 위해서 공장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토지를 구입한다거나 이렇게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그냥 회사에 자산을 쌓아놓는 거예요. 현금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기술 개발이나 투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익을 주주들이 배당하지 않고 또 이사들에게 상여금을 주지 않고 계속 유보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은행의 차입금이나 또 기본화 신고의 어떤 신용평가를 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신용평가를 좀 높게 하려면 아무래도 마이너스 나는 기업은 위대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익을 가공이익을 만드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아무 생각 없는 분들이죠. 법인의 출구 전략도 없고 그냥 회사에 쌓이니까 쌓이는가 보다. 쌓이는지도 모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0억, 20억 이렇게 막 쌓이는 분들 계십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발생 원인이 있습니다. 이 원인을 차지하고라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만약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놔뒀다. 그럼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말 그대로 이제 가공된 자산의 경우에는 세무조사 시에 당연히 불이익이 있겠죠. 이익잉여금이 어떤 형태로든 자산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자산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불성시 신고한 거고, 그렇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익잉여금을 한 번에 처리할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높죠. 왜냐하면 누진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세금 구조, 누진세.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커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을 한꺼번에 처리할 경우에는 세금에 대한 부담이 당연히 커지겠죠. 세 번째로는 기업 주식 가치 상승. 이익잉여금이 자산 가치잖아요. 일반적으로 비상장 기업의 주식가치 평가는 자산 가치가 40%, 그 다음에 이익 가치가 60%죠. 부동산 과다법인이 아닌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 가치 이 40%도 작은 비중은 아닙니다. 이익잉여금이 자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식의 가치가 높아져서 결국 상속세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커지고 사전에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세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나 모르겠다. 청산하고 싶다. 청산을 할 경우에는
모든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배당 소득세가 한꺼번에 나오겠죠. 그래서 배당 소득세도 굉장히 과다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 가지급금이 있는 채로 기업을 청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전화로 문의를 주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판례를 찾아드렸습니다. 가지급금은 나중에 반드시 또 갚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급금 입장에서 뭐 청산을 그냥 했으니까 이상이 없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 뭐 이익 많이 나니까 어떤 분들은 뭐 자동차도 뭐 새로 바꾸시고 뭐 급여도 막 올리시고 상여금도 많이 받아가시고 뭐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왜 많은 분들이 그걸 선택을 안 할까요? 맞습니다. 세금이 뭐 급여나 상여는 최고세율이 뭐 45%까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비싸잖아요, 세금이. 뭐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뭐 10% 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선택을 할까? 네, 참 아쉽기도 한데요. 하여튼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상여나 뭐 이런 걸로 가져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어리석은 거죠. 급여나 이런 것은. 배당을 활용하는 방법, 첫 번째. 이 방법은 가족을 좀 주주로 세워서, 주주로 이제, 뭐 증여를 하는 거죠. 일정 부분 조금 증여를 한 후에 차등 배당을 하는 방안인데, 이것도 이제 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2천만 원이 넘어갈 경우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좋은 것들은 이제 미성년자인 자녀에게도 이제 배당이라는 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자녀의 뭐 자금 출처를 만들어 주는 방안도 있겠죠. 단 이 자금이 자녀의 명의로 가기 때문에 내가 또 다시 가져와서 쓰려면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게 자녀 자금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잘 해야 된다. 주의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자기주식 매매죠. 자기주식 매매는 뭐예요? 회사에서 주식을 이제 자사주매입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건데,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될 게, 거래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될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이익 소각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익 소각을 그냥 바로 하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죠? 먼저 주식을 증여를 통해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소각을 하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익 소각은 역시 자본금의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유상감자와 좀 다른 그런 개념입니다. 제가 이 이익 소각을 가지고 가지금과 뭐 이렇게 이익 잉여금을 처리를 좀 했어요. 근데 정말 그 실무적으로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 세무공무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해요. 유상감자는 당연히 감자니까, 네, 뭐 자본금 감소가 이루어진다는 걸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익 소각도 유상감자로 이제 조금 많이들 혼란스러워 하시죠. 그래서 전화가 계속 옵니다. 저희가 이제 다 이걸 솔루션 해결해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세무서에서 계속 전화가 와요. 왜 주식이 줄었는데 자본금 감소가 없죠. 그런 내용의 이제 전화가 막 옵니다. 특히나 이제 이익 소각은 건설 회사 같은 경우 자본금 규정이 있잖아요. 종합건설, 뭐 토건 이런 자본금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본금이 감소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건설 회사들은 거의 이익 소각을 통해서 조금 재정적으로 조금 솔루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익 소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 이익 소각 관련돼서 많이들 과세관청과 다툼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 할 수 있는 사람과 진행을 해야 되겠죠. 나중에 소명도 못하고 세무조사 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하니만 못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장기 재고를 손실 처리한다. 장기 재고가 자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재고 자산을 파악을 해서 없을 경우 손실 처리하는 거죠. 네, 손실 처리하는 거죠. 네, 과세관청 소명은 당연히 이거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장기 매출 채권, 이거 뭐 부도난 것들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법적으로 빨리 진행을 해서 이런 것들 대손 처리해서 자산에서 빨리 지울 수 있도록 처리를 해야 되겠죠. 자, 주식 발행 초과금 전략. 이거는 자본금보다 이익이익이 굉장히 많은 그런 기업일 경우에 굉장히 좀 절세 효과가 높은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전략은 제가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주식 발행 초과금 전략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자사주 매입 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자사주를 매입할 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법적인 행위를 할 경우에는 주식을 취득한 대가로 회사에서 나간 금액은 다시 업무무관 가지급에 해당이 돼서 다시 가지급으로 재무적으로 잡아야 되죠.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미 받았지만 그동안의 법인의 인정이자만큼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자사주 매입은 정확하게 목적이 중요해요. 자사주 매입 절차 여러분 뭐 인터넷 보면 다 나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자사주를 왜 매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매입에 대한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소각 목적일 경우 자사주 회사가 주주들의 주식을 사서 소각을 할 경우에 뭐 유상감자든 이익소각이든 소각을 할 경우에 만약에 주식이 최초에 5천원짜리 주식이 뭐 10만원이 됐다. 현재 평가를 해보니까. 그러면 9만 5천원에 대한 이익이 생긴 거잖아요. 이 이익만큼, 이 차익만큼이 바로 배당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피해갈 수 있는 플래닝을 많이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거래 목적이다. 당연히 거래니까 양도소득세죠. 네. 제가 또 최근에 또 과세관청에서 또 전화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아니, 왜 주식이 이게 왔다 갔다 했는데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소 신고를 왜 안 하냐? 이 소각은 증권 거래가 아니잖아요. 거래세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한참 더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취득 후에 이제 회사가 보유할 경우가 있어요. 자사주. 예를 들면 뭐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냥 갖고 있으면 이제 가지금으로 되니까 나름대로 뭐 회사를 합병하기 위해서 다른 회사 합병하기 위해서 그렇다. 아니면 재무 구조가 취약한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다. 아니면 우리 사주를 뭐 주기한 것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럼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실제로 그게 행위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보유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부 업무구간 가지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조심해야 될 게 주식을 평가하는데 대부분 한테 맡겨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저하고 일하시는 정말 꼼꼼한 회계사님은 지금 7월달이다. 그러면 6월까지 결산 자료를 좀 달라.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합니다. 세무사님들이 이제 다 진행을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좀 정말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좀 세무공무원들이 좀 까탈스러운, 죄송합니다. 세무공무원도 계실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이제 정말 철두철미하게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조사도 가능성이 있고요. 소득세 개인 같은 경우는 추가로 납세를 해야 되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식 발행 초과금 활용 전략. 법정 준비금 중 법인 자본금이 1.5배를 초과하는 주식 발행 초과금을 활용하면 이차분 이잉여금을 세금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세법에 나와 있는데요. 자본금이 1.5배를 초과하는 주식 발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초과금에 대해서 이익잉여금에 대한 세금 없이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좋죠? 이런 방안도 있으니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세금이 거의 안 들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 굉장히 많은 분들은 이걸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대신 모든 것은 절차, 규정, 세법과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세무조사 대응이 될 수 있고 과세관청이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이거 뭐 방법 몰라서 못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쵸? 얼마나 대응할 수 있고 얼마나 소명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할 수 있느냐. 그거는 많은 조사와 대응을 해본 사람만이 그 자료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인터넷 보고 유튜브 보고 못합니까? 예, 그런 것들의 어떤 경험적인 요소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본 분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음에는 참여주식 관련돼서 명확한 제가 솔루션으로 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가 만족스러우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그리고 SNS 전파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